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계란을 드셨나요? 스크램블, 삶은 달걀, 계란 프라이까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계란을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 노화 방지에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40년간 노인을 전문으로 진료해요. 노인 전문의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계란을 매일 먹는 습관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 말 믿기시나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 수많은 고령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관찰한 끝에 내린 임상적인 결론이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란을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습관처럼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실버 컴백이 더 많은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의 몸 상태에서 계란은 과연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 능력, 흡수하는 방식, 심지어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까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간 기능이 저하된 분은 계란에 포함된 황 성분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신장 부담을 증가시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중 많은 분들이 나는 계란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쌓이거나 혈압이 오락가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아진다면 혹시 그 원인 매일 먹고 있는 그 계란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란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기운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해독 능력과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독소를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약이었던 음식이 나이 들수록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버 컴백에서는 이 충격적인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명확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계란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란 속 어떤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반대로 계란을 먹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계란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어드릴게요. 계란 한 알로 인해 당신의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이제는 내 몸에 맞는 음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A, D, E, B군, 무기질, 루테인, 콜린, 오메가3까지. 언뜻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식품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평균 20에서 30% 이상 느려집니다. 소화기관의 효소 분비량도 줄고 간과 신장도 예전 같지 않죠. 바로 이 점이 계란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잉 단백질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입니다. 계란 한 개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생성하는데 이 질소는 신장이 배출을 담당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3분의 1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단백질 과다 섭취와 관련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에 계란을 무작정 섭취하는 건 불을 향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한 개당 노른자에는 약 200에서 25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는 성인의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은 300mg 이하. 문제는 60세 이상에서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간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똑같이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노인 전문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환자 중 매일 계란을 한 개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8배 높아졌습니다. 물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정우성 씨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게 눌리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엔 위장 문제라 생각했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간 수치 상승,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까지 한꺼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정우성 씨는 주치의에게 혹시 계란이 원인일 수 있냐고 물었고 노인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성 씨 몸 상태라면 지금의 계란 섭취 습관은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입니다. 그 이후 계란 섭취를 주 1, 2회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활용한 식단으로 바꾼 결과 한 달 만에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란은 무조건 좋다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요? 60세 이상 일반 건강 상태의 경우 주 2, 3회 섭취가 적당합니다. 가급적 노른자는 반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프라이는 피하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야채와 함께 점심 또는 저녁에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만성질환 보유자일 경우 의사 상담 후 계란은 보조식이 아닌 선택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견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60대 이후에는 계란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노인 전문의의 경고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란을 오히려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대상일까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와 식습관, 그리고 질환 유무에 따라 계란은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을 적절히 챙겨야 합니다. 첫째, 체중이 급격히 줄고 있는 고령자. 노년기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식욕이 줄고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백질 보충이 너무 부족하며 근감소증, 낙상 위험, 골절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계란은 흡수율 좋은 고단백 식품으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1개 이하 노른자 반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 예를 들어, 식사가 부실한 독거 어르신, 육류 섭취를 거리는 채식 성향 시니어, 병후 회복기이거나 저체중인 고령자. 이런 분들에게는 계란이 식욕을 자극하면서도 소화가 쉬운 영양 보충원입니다. 특히 계란찜, 반숙 계란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이 높습니다. 계란 섭취 시 실버 세대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름은 빼고 열은 약하게.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는 지방산 산화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삶기, 찌기, 전자레인지, 찜 등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야채와 함께 먹기. 생채소, 양상추, 오이, 데친 브로콜리, 토마토 등과 함께. 계란을 섭취하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항산화 효과가 상승합니다. 3. 노른자 반만 사용하기. 하루 1개의 계란을 먹더라도 노른자는 3일에 1번꼴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흰자만 먹어도 고단백 보충은 충분합니다. 4. 저염식과 병행하기. 계란찜, 계란국은 간을 짜게 하지 말 것. 김치, 젓갈과 함께 먹는 건 삼가야 나트륨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아침 공복 피하기. 공복에 계란을 바로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 밥, 채소, 반찬과 함께 중간 식사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의 식단 관리는 하나의 음식만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계란 못지않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매일 드시고 있는 위험한 식품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 당신의 몸에 조용히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식의 함정, 첫 번째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몸에 좋다며 하루도 안 빠지고 먹고 있어요. 이 말 얼마나 익숙한가요? 물론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시니어가 하루 2-3줌 이상 견과류를 먹는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 지나친 인 섭취로 신부전 진행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TV 보며 무심코 먹는 견과류 한 봉지. 칼로리 폭탄입니다. 한 봉지 600에서 800kcal입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고혈압, 혈당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한 줌 20g 내외입니다. 공복엔 야식을 금지하고 식사 중반쯤에 분산 섭취를 권장합니다. 건강식의 함정, 둘째, 건강즙, 과일 주스입니다. 매일 아침 사과즙, 양파즙, 도라지즙. 하루에 서너 팩은 기본이에요. 건강즙은 건강을 위한 투자 같지만
대부분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특히 과일 주스의 경우 100%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당도는 매우 높고 혈당 지수 GI는 생과일보다 두세 배 이상 높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간 기능 저하를 가진 분들에게 사실상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물에 희석하거나 주 1, 2회로 제한합니다. 또는 그냥 생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건강식의 함정 셋째, 현미 100% 식단입니다. 흰쌀은 나쁘다고 해서 이젠 100% 현미밥만 먹습니다. 현미 분명 좋은 곡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죠. 하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현미의 거친 식이섬유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 유발, 위의 부담, 철분 칼슘 흡수 방해, 위염, 장염 악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장 기능 약한 분, 틀니 사용 시니어는 100% 현미밥은 피하고 흰쌀 70 현미 30 정도의 비율이 가장 적합합니다. 식품의 라벨, 광고, 책자, 심지어 의사들의 말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상태, 내 나이, 내 병력, 내 소화 기능에 따라 같은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건강한 식단은 내 몸의 데이터를 알고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잘 흡수할 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 당신의 냉장고 안,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속에 잘못된 건강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당장의 통증도 없고 당장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그 모든 걸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신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피로로 경고합니다. 위장은 트러블로 말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외침을 하나씩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다. 단백질이나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계란, 육류, 견과류 섭취 이후 증상이 두드러진다면 간 해독과 담즙 분비 기능이 약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된다. 식이섬유 과잉 섭취나 장내 세균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미, 잡곡, 생야채 위주의 식사가 위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입냄새가 심하거나 혀에 설태가 많이 끼는 경우 간해독 기능 저하, 위장 내 음식 분해의 지연이 의심됩니다. 견과류 과다 섭취, 계란, 유제품, 기름진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피로가 자주 누적되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해독 기관인 간이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밤에 건강즙, 계란, 소화 잘 안 되는 식품을 먹는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다섯째, 혈압이 들쑥날쑥하거나 이유 없이 어지러움, 체내 나트륨과 수분, 미네랄 밸런스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염식 한다고 하면서도 견과류, 계란, 장아찌 같은 숨은 염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침침한 증상이 잦다. 오메가3 부족, 간 기능 저하, 비타민 A 대사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란이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해 눈 건강에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늘거나 줄고 있다. 대사 기능의 비정상적 흐름입니다. 혈당, 인슐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식이 호르몬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계란을 포함해 시니어 세대가 주의해야 할 잘못된 건강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다 끊으라고 하면 나는 뭘 먹고 살죠? 이 나이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늘 실버 컴백이 준비했습니다. 60대 이후 노년기 맞춤 식단 리셋 가이드.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의 실제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소화가 되는 만큼만 먹는다. 젊을 땐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산 분비 감소, 장내 유익균 감소, 해독 효소 저하. 이 모든 변화가 적게, 자주, 부드럽게 먹는 식사법을 요구합니다. 한 끼에 단백질 15g은 반드시 넣는다. 노년기에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건 근육과 체력입니다. 이걸 지키려면 하루 총 45에서 60g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란 1개 6g, 두부 2분의 1모 10g, 닭가슴살 50g은 12g, 생선 한 토막 15g, 우유 한 컵 7g. 하루 3끼 중 최소 2끼에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하세요. 간 해독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긴다. 간을 위한 음식인 브로콜리, 미역, 두부, 양파, 아티초크 등을 섭취합니다. 장을 위한 음식, 김치보단 요거트, 생야채보단 데친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정리하고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클린푸드만 섭취하는 날을 정하세요. 60세를 넘기고 나면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먹는 게 곧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무조건 좋다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음식은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유명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부족한 걸 채우는 것입니다. 식사는 의무가 아니라 내 몸과 매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식사하는 순간 당신의 건강 곡선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아래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당신의 한 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음식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계란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내 몸을 돌보는 일상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실버 컴백이 제안하는 노년기 건강 루틴 5분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5분이면 당신의 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 5분 건강 루틴. 1. 아침 기상 후 물 1컵과 깊은 호흡 10회를 실시합니다. 간 해독 후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심장과 뇌에 산소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2. 식사 전 1분 소화력을 체크합니다. 오늘 속이 편안한지, 어제 음식이 잘 배출됐는지, 혀, 입냄새, 트림, 체중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 1분이 당신의 식사를 약으로 바꿔줍니다. 3. 식후 의자에서 1, 2분 천천히 상체 비틀기. 혈당 급상승을 예방합니다. 복부, 혈류 순환을 돕고 소화효소 작용을 촉진합니다. 4. 오후 3시 물 1컵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간.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5. 잠자기 1시간 전 오늘 하루 정리 1분과 반 컵의 물을 마십니다. 식사량, 기분, 컨디션을 짧게 돌아보세요.
자기 전에 몸의 반응을 점검하는 습관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란, 견과류, 건강즙 그냥 먹지 말고 관찰하면서 먹기. 2. 하루 6컵 물, 한 잔씩 나눠서 습관처럼 마시기. 3. 식사 전후 1분씩만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는 유전보다 습관이 훨씬 더 크게 좌우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관찰하는 루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10년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버 컴백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60대 이후의 시선에서 다시 생각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 건강의 정보, 현실적인 실천법을 담은 콘텐츠로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